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계획의 개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지향적인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여 신속히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립된 경제계획이 박정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1차 경제계획의 기본 목표와 중점 과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7.1%로 매우 의욕적인 목표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기본 목표와 중점 과제는 박정희 정부가 이러한 목표 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개발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계획의 기본 목표는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확인했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곳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 혹은 조성이라는 목표는 1950년대는 물론 1960년대에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전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 의미하는 자립경제란 원조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총수요를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목표가 제1차 계획에서도 여전히 채택된 것은 박정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경제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개발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개발 전략의 특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경제개발의 선행 조건에 해당하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점 과제인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선행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도 전력이 부족하여 발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원료와 재원의 부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차 계획에서도 경제개발의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설의 확충과 그 연료로서 석탄 등의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시한 유효자원의 활용, 고용의 증가는 당시 실업률이 매우 높았던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것이었고 마지막에 제시한 기술의 진흥은 산업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계획의 개발 전략 특징을 보여주는 중점 과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중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 계획에서도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는데 이들 중점 과제는 이 기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는가, 다시 말하면 개발 전략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1차 계획의 개발 전략의 특징을 검토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에 수립된 경제계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계획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1차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목표 성장률이었습니다.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채택했지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5.2%였는데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제1차 계획이 떠안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1차 계획과 3개년 계획 간에는 차이점도 있었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량의 향상을 강조한 점입니다. 이것은 3개년 계획과 제1차 계획에서 공이 발견되는 과제였는데 이것이 원하는 바는 세 가지로 같았습니다. 하나는 농업 생산을 증가시켜 식량 자급을 달성하여 수입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미잉여 농산물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는데 이것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농업 생산 증가로 확대된 농가 소득이 국내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체 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해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농산물을 적극 수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국제수지 개선 방법이었습니다.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국내 생산을 증가시켜 수입을 대체하는 것과 수출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주요 수출품은 쌀, 중석 등을 포함하는 제1차 산업 제품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 수립된 제1차 계획에서도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의 제1차 년도인 1962년에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83%였고 목표 연도인 1966년에 그것은 1%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1차 계획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제1차 산업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증가시켜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공업화 정책에서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제시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이란 제3차 산업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게 발달한 것에 비해 제2차 산업의 발달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수립한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에서는 원조 물자를 배경으로 한 도매 및 소매의 발전과 신분에 넘치는 사치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왕성으로 제3차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사정부에서는 제2차 산업, 즉 제조업을 발전시키려고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제조업은 소비재 산업인 경공업과 생산재 산업인 중화공업과 같이 두 개의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비재 산업 부문에서는 제1차 계획과 제3개년 계획의 개발 전략이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두 계획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통해 소비재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을 확대시켜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화공업인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는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부재했고 그것을 건설 육성하려는 사업계획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에서는 기간산업의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이 세 번째 중점 과제로 제시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개발 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달리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보면 국내 수요가 있으나 국내 생산이 미미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경공업은 물론 화학섬유, 정유, 비료, 소다회, 시멘트, 종합제철, 종합기계, 조선업 등 총 35개의 사업을 계획사업으로 상정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계획 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육성, 발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이들 중화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경공업 등 기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화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인데 3개년 계획에서는 이러한 국내 산업 간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들 산업 간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중화공업의 발전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들 중화공업의 확충은 전부 수입 대체를 지향한 것이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달리 제1차 계획에서는 제1차 산업은 물론 제2차 산업의 수입 대체를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제1차 경제계획을 비교하면서 이번 주제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정부의 개입은 적으면서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적극 활용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1차 경제계획은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활용하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서 중에 있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경제의 체제는 되도록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 부문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로 한다. 이 인용문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격과 정부의 역할, 개입 방식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제1차 계획의 수정, 계획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지도받는 가 어떻게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